네,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17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꾸 이게 제가 지금 녹화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꾸 실수를 하게 되네요. 다우 산업 차트를 한번 보죠. 다우 산업. 이게 월봉인데요. 다우 산업의 이제 기울기를 한번 보죠. 기울기.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죠. 예, 전에부터 기울기가 뭐 한 이 정도씩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이 기울기가 한 35도가 됩니다. 35도. 그죠? 35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다우 산업에 속하는 주식 중에 뭐 급등한 주식도 있다고 그래도 평균적으로 이제 이 상승 각도는 35도였습니다. 대략. 그러면 한번 또 다른 저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죠. 네,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요. 월봉이에요, 똑같이. 근데 이제 코스피 지수의 한번 기울기를 보죠, 기울기. 기울기를 보시면 대충 정확하게 대략 한 80도 정도 나오죠. 80도. 그러면은 이제 다우가 35도가 나오죠. 그럼 결과적으로 좀 우리나라가 급하게 오르지 않았나요? 우리나라 저 코스피가 더 과열이죠. 과열.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많이 오른 만큼 또 빠지면 또 거의 뭐 급하게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기울기가 좀 깎여서. 그건 뭐 대칭 원리로 봤을 때도 그렇죠. 물론 그렇게 안 빠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오늘 음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음봉으로 끝난다면 이렇게 빠지겠죠. 빠지면서 양봉을 6개밖에 못 만든 상황인데 저는 아직도 이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해서 이 고점을 뚫으면서 끝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끝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날 거라고. 이렇게 끝난다고 믿으면은 결과적으로 어, 화요일 오후장이나 아니면 수요일부터 이제 반등을 시작해서 이제 이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7개 세트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제 6월 달에는 당연히 빠지겠죠. 그런 시나리오를 아직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되기 전 5월 달에 이제 현금화를 많이 할 거다. 거의 뭐 90%까지 못하면 70%까지는 할 생각입니다. 물론 음봉으로 나와도 하겠죠. 근데 기왕이면 양봉으로 나와서 하는 게 낫겠죠. 좀이라도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도 지수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오늘 빠지는 거 많이 이렇게 좀 흐지부지 빠질 줄은 몰랐는데 약간 예상 밖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뭐 시황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자료를 보죠. 네, 다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우 이론. 다우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 찰스 다우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요 시기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1882년 다우존스사를 공동으로 창립을 했어요. 그리고 1884년 월스트리트 저널을 창간, 초대 편집장을 지냈고, 세계적인 주가 지수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아까 그 다우지수 산업평균지수를 봤죠? 그걸 창안한 사람이에요. 창안.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우가 죽은 다음에 1922년 월스트리트 저널의 차기 편집장이었던 윌리엄 피터 해밀턴이라는 사람이에요. 피터 해밀턴. 유명하죠? 이분이 이제 이 찰스 다우가 주식시장의 변동과 주가 분석 전망 등에 관한 신문에 썼던 250편이 넘는 사설을 바탕으로 체계화된 이론을 정리했어요. 체계화된 이론. 그 이론을 정리를 하고 또 1930년에 로버트 레아라는 요 사람이 다우 이론이라는 책으로다가 딱 정리를 해버렸죠. 그래서 다우 이론이라는 거는 이제 찰스 다운과 윌리엄 피터 해밀턴 그리고 로버트 레아에 거치는 45년 정도, 45년의 그러한 이제 투자에 대한 이 연구, 뭔가 그러한 이제
이 종합지수라는 이런 개념을 만들어낸 숲을 보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는 이런 지표, 종합지표를 만드는 그러한 이제 토대가 된 거죠. 그래서 다우 이론이 결국 다우지수죠. 다우지수.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묶어서 캘리포니아 반도체 지수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스닥이니, 코스피니, 또 코스피 200이니, 뭐 이런 식으로 또 섹터나 그 종목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해서 그 종목의 전체적인 숲을 보게 하는 그러한 이제 이론으로 정립이 됐죠. 또 내용을 좀 보면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우 이론은 이제 주가의 움직임과 주식시장이 반복되는 패턴 또는 추세, 중요한 게 이 추세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추세. 계속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다가 상승할지, 이런 구간들을 추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예측에 있어 기술적 분석의 시초가 된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주시장의 추세는 매일 변동하는 단기 추세, 수개월간 변동되는 중기 추세, 1년에서 10개월에 걸쳐 변하는 장기적인 추세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중기 추세 최저점이 이전에 형성된 그 장기 추세 최저점보다 높으면 장기 추세는 상승 국면으로 들어서고, 이게 뭐냐면 저번에 이렇게 하락했던 추세가 여기였는데 다음에 올라갔다가 또 빠졌는데, 이렇게 만약에 추세 저점이 올라가면 이건 이제 상승 추세다 이거죠. 하락 추세는 뭐 반대겠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걸 깨고 더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런 거 이제 하락 추세라고, 이런 거예요. 기본적인. 그래서 단기 추세, 중기 추세, 장기 추세 뭐 이런 거 같은 거를 이제 용어도 만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하고 또 중요한 부분은 또 이런 내용이 나오죠. 3단계 상승 구장. 그러니까 만약에 장기 상승 추세를 얘기한다는 이제 3단계로 이런 게 구분되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1단계는 축척의 단계예요.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며 기업 이익이 감소하며 일반 투자자들은 약세장이라서 주식을 매도해요. 그렇지만 이제 전문 투자가들은 주식을 사모아요. 그러니까 이제 1단계는 이렇게 횡보하면서 뭔가 이렇게 주식이 약세장에 들어서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 이제 기술적 추종 관계. 이건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수익을 올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2단계예요. 여기까지 가면 이제 2단계가 없네,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제 분배의 단계. 되게 중요합니다. 분배의 단계는 이렇게 더 올라가서 과열, 3단계. 그리고 이제 3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냐. 과열 양상을 보면 일반 투자가는 확신을 가져요. 그래갖고 뒤늦게 매수에 나선다. 이때 많이 매수하죠. 추격 매수. 또 확신에 가져서 물렸는데 자기가 물려있는 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갖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전문 투자가들은 투자 수익을 취하며 빠져나가는 단계. 이 단계를 전문 투자가들은 고점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저가에 샀던 물량을 고점에서 그 떠넘기는 행위를 하죠. 떠넘기는 행위. 이게 떠넘기는 행위, 고점에서 주식하니까 저가에 서서 고점에서 떠넘기는 행위인데, 이 떠넘기는 행위를 하려면 이때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그 총알바지들한테 이게 10,000원대에 가 있는데 50,000원 간다라는 확신을 줘야 돼. 강한 확신. 그래서 얘네들이 못 도망가게 해놓고,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10명의 주주가 있었다면 얘네들이 이제 매수해서 꽉 잡고 있다가 여기 가면 뭐 1,000명이든 뭐 500명이든 그렇게 이제 기하급수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리죠. 기사를 보고. 그러면 이때 이제 얘네가 샀던 거를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밑에 애들, 이제 불 달라붙는 애들한테 이렇게 떠넘기는 거예요. 여러 명. 지가 갖고 있던 거 뭐 10명이든 20명한테 이렇게 떠넘기는 거죠. 쪼개서. 그래서 주식은 고점에서, 저가에 산 주식을 고점에서 떠넘기는 행위야. 떠넘기는 행위. 내 말이 아니라 다우 이론에 나와 있어, 이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전문 투자가들은 투자 수익을 취하여 빠져나오는 단계. 이게 떠넘기는 단계지 뭐야. 떠넘기는 거야. 내가 만든 이론이 아니라 저도 공부를 한 거예요.
알겠어요? 예,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옛날부터 얘기를 했어요, 학자들이. 근데 이런 걸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추세를 보는데 이제 중요한 이론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다우 이론을,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이 3단계에 자기가 가 있는데 확신이 너무 뚜렷해. 뭐, 만 원짜리 주식인데 이거 뭐 10년 후에 100만 원 간다고 이제 이렇게 뻥을 쳤는지 뭐 그걸 믿어. 믿음이, 확신이, 신념이 강한 단계라고. 그럼 3단계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총알바지인지를 몰라요. 총알바지인지를 모르고 버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총알바지죠, 총알바지. 자신이 총알바지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잘 안 합니다. 예,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 고집대로 얘기하고, 그래서 주식은 자꾸 유연성 있게 대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 자기가 세워놓은 그런 거에 의해서 모든 거를 이렇게 픽스 시켜놓으면 당해야 당해. 예? 약간은 눈치도 있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좀 뭐랄까 약간은 좀 그 눈치가 있으면서 좀 이렇게 딱 좀 뭐라 그럴까 약간 뺀질이? 뺀질은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잘 이렇게 사사삭 피해 나가는 그런 성격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냥 뭐 묵직하게 자기는 뭐 그런 것도 이제 어쨌든 통할 때도 있지만 그런 거보다는 이제 상황이 바뀌고 그랬으면 아 이때는 이제 빨리 털어야 된다 이런 상황 판단도 빠르고 그렇게 매일매일 대응하는 영역이라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연성 있게 대하라는 얘기를 항상 하는 겁니다. 대응하라는. 예. 네, 종목은 세 종목만 보겠습니다. 세 종목. 세 종목 한번 보죠. 먼저 대동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예, 이렇게 종가에 오늘 들어왔죠. 일봉, 주봉, 월봉 보면 일봉상에서도 상승이 시작했죠. 또 좀 더 상승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5개짜리 세트가 이번 달에 완성이 됐는데 위로다가 좀 더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5개월 동안 상승을 했는데 가격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대충 시작점이 한 7,000원 정도 돼요. 7,000원. 그래서 7,000원 정도의 시작을 한 거죠, 결국. 7,0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대체로 한 14,000원 이상을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배 정도 보고 뛴 겁니다. 물론 뭐 14,000원 이상 14,000원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5개월 동안 조금씩 계속 올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주식도 뭐한 5개월 갖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팔면 되죠. 예, 대동은 그 지금 콤바인이나 뭐 그런 트랙터 이런 거 있죠. 그 미국에서 소농하는 사람들, 그래서 미국의 수출이 뭐 35%인가 이 정도가 증가했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실적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에 요즘에 소농에서 자기 텃밭 가꾸듯이 이렇게 트랙터 타고 몇백 평에서 몇천 평씩 짓는 그런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그러시니까 이제 이런 소형 농기계들이 많이 팔린대요. 대동이 한 이런 세트로 한번 상승을 했는데 샘플로 괜찮죠? 이렇게도 상승합니다. 대동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그때 얘기했죠. 저번 주 금요일 날 주봉상에 이 5일선을 찍는다고 그랬는데 아직 못 찍었죠. 내일 오전이나 어쨌든 내일은 조정을 찍으니까 내일 요 가격대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클리노믹스 괜찮게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리노믹스는 내일 매수 시점이 온다. 어디서? 여기서 온다. 클리노믹스였습니다. 뭐 미래 ING 같은 경우도 오늘 사실 차트를 조금 망가뜨리긴 했는데 저는 내일 뭐 다시 반등을 주면 차트는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런 주식에서 이렇게 음봉이 하나 섞이고 강한 양선이 나오면 주가가 이렇게 꺾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음봉이 이렇게 하나 길게 걸쳐야 돼요. 아니면 밑에 이평선 밑에 도지나 이런 게 있던가, 이런 식으로 음봉이 하나 거쳐서 나오면, 그 다음에 양봉으로 빼면, 이제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빼주면, 이평선이 팍 꺾여요. 이렇게
하향으로다가 이렇게 꺾인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음봉을 하나 걸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일 그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아이엔즈를 내일 좋게 봅니다. 예,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월봉상 저는 이제 여기에 양봉이 이번 달에 이렇게 나온다. 왜냐면 5일선 지금 이 5일선과 이 찍을 가격을 다 찍었어요. 여기 무슨 찍었죠? 찍었기 때문에 여기 위죠. 여기 찍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트로 7개를 완성할 거다. 양봉 7개, 월봉상. 예, 그래서 미래아이엔즈 내일 저는 내일이든 수요일이든 다시 이제 플러스로 쳐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희망을 안 버렸어요. 물론 또 이번 달도 못 맞출 수도 있는데 이번 달은 한번 맞출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뭐 그런 다우 이론에서도 보듯이 주식은 이런 저도 뭐 제가 공부한 게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만 그렇게 틈틈이 동영상도 계속 보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조듣고 뭐 나름대로 책을 보고 그러다 보면 이 정보가 그러니까 조각 정보라는 게 있어요. 조각 정보. 그런 정보가 체계화는 처음에 안 돼요. 잘 모르는 분야잖아요. 저도 경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인문계 나왔어요. 이 이 조각 정보들이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계속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지속적인 공부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조각적인 정보들이 체계화가 돼요. 체계화. 지식은 체계화가 안 되면 자기 게 안 돼요. 예. 엉뚱한 그 생각이나 지식이라도 항상 지식은 체계화를 시켜야지만 머릿속에 안 잊어버리고 저장이 돼요. 저장. 그래서 자기가 언제든 빼서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학습의 원리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건 저도 그 공부 잘하는 법 이런 책들 보면서 연구한 거예요. 조각 정보들이 언젠가는 체계화가 돼요. 체계화. 그러면서 뇌에 저장이 되면 언제든 이렇게 써서 이럴 때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종목마다 또 분석할 때나 시황 볼 때나 이럴 때 그럴 때 다 분석되는 거예요. 저도 남이 분석하는 거를 옛날에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배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조각된 정보들이 쌓일 때까지는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제가 축척의 시간, 계속 이렇게 축척이 되다 보면 수학 공부하듯이 어느 순간 이렇게 또 입체적으로 이렇게 쭉 실력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축척의 시간, 쌓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게 체계화의 시간하고도 연계되죠. 그렇게 주식은 공부하는 거지, 뭐, 어떤 사람은, 오늘도 그래요. 제 조카를 만났는데 자기 남자친구가 코인을 해서 돈을 잃었는데 이제 주식을 배대로 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나한테 좋은 종목을 하나 달라고 여조카애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그렇다고 네 남자친구를 주식을 가르쳐 줄 수는 없고, 너라도 삼촌이 조그만 그 주식 계좌를 돈을 넣어서 만들어 줄 테니까 너를 교육해 주겠다. 삼촌이 화 안 내면서 가르쳐 줄게. 삼촌 그럼 저한테 화낼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화 안 내면서 짜증 안 내면서 가르쳐 줄게. 그래서 네가 남자친구를 가르쳐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각 정보가 모여서 되는 건데 종목 하나를 준다고 그 사람이 다음에 또 그, 다른 종목을 또 요리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이빨이 없는 애한테 고기를 주는 격이죠, 항상. 그래서 주위에 그런 일 많습니다. 조카도 종목을 달래요. 심지어 병원에서 주사 놓다가 간호사가 종목을 달라고 그럽니다. 아주 주사 바늘이 꽂혀 있는데 이걸 뿌리치지도 못하고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주사 맞는 사람 생각을 해요. 그럴 정도로 주식을 여기저기서 주식 얘기를 해요. 근데 주식이 그렇게 그러니까 접근성이 쉬운 만큼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모든 투자는 그래요. 투자든 투기든 뭐 도박이든. 그러니까 이 접근성이 편한 이런 상품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조각 정보를 모으는 과정을 하셔야 돼요. 투자 노트도 쓰고, 노트도 계속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체계화가 됐을 때는 저보다 더 훨씬 좋은 수익을 내면서 오래오래 뽑아먹을 수가 있다고. 한 방이 아니라. 응? 오래오래 뽑아먹을 수 있다고. 그러면 절대로 돈을 안 잃게 되고, 잃어도 조금만 잃게 되고, 어느 순간 당신은 레벨업이 돼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자기 일해서 돈 벌고, 투자로다가 해갖고, 한 달에 10%든 뭐 이렇게 해서 꾸준히 먹으면서 재산을 불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한 방 그냥 뭐, 지 고집은 똥꼬집고, 지는 뭐, 지 입장에서 생각해. 항상 그런 애들 짜증나 만나면. 자기는 사회에서 성공했다 이거야. 그래서 또 썰풀면서, 한 방이라고 그냥 종목만 달라고 그냥 아주 전 재산 몇 억 그냥 다 꼬라박겠다고 집 대출 받아서. 이런 애들 다니다 보면 아주 쌓였어. 그래서 내 말을 들을 사람 거의 없어. 누가 들어나요, 내 말. 그거 듣게 하는 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말하면. 지가 알아채야 되는데. 그러다가 한 방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가장이나 그 자식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한 방에 갈 생각을 하지? 인생은? 어? 부동산도 세계 그 자기의 일생 일대에 한 번 쇼핑일 수 있다고 좋은 집을 한 번 사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를 무슨 뭐 올라갈 것만 보고 뭐 샀다 팔았다 뭐 자기 평생에 막 한 20번, 30번을 하려니까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욕심을 내고 투기를 하고. 예. 네, 하여튼 여기까지 쓸데없는 소리 했고요. 어쨌든 이 여러분들도 주식 공부가 쉬우면서 어려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정말 매매에 촉이 있는 소수 0.01%를 빼고는 이런 식으로 노력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앉아서 그렇게 암기하고 공부하듯이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찍 시작한 놈이 더 일찍 까먹고 일찍 머리가 깨어서 한 30대나 40대 되기 전, 요때 가장 돈 많이 필요하죠? 이때부터 돈을 많이 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꼭 이런 경제 공부, 그걸 시켜야지만 노예로 안 삽니다. 자본주의에서 노예로 안 사는 길은 자녀들한테 경제 공부를 최대한 빨리,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절대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공부를 초등학교 때 안 시키죠. 지배계층이 노예를 만들려면 그런 거를 알면 안 돼. 노예는 노예해야 돼. 유일하게 같은 민족을 노예로 쓰는 양반과 쌍놈이 있는, 같은 민족을 노예로 쓰는 그 민족인 우리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노예에 대해 아주 미쳤어요. 그래서 이 지배계층의 이데올리기에 빠져서 노예로 살아가지 마시라는 거지. 경제적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좀 공부 좀 하시고요. 시간을 길게 두고 하셔야 돼.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잔소리도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내일이나 내일 모레 좀 반등을 기대하며 안 할 수도 있겠죠. 네,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